화동명주 8호. 이 배는 인천을 떠나 중국 스다오로 가는 화물 여객선입니다. 많은 물건을 싣고 거친 황해 바닷길을 꼬박 16시간이나 항해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00년 전에도 비슷한 바닷길을 따라 많은 교역품을 실은 배가 중국으로 항해했었는데요. 과거 선조들은 어떻게 거친 바다를 뚫고 항해했을까요? 지금 그 항해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7세기, 평화를 찾은 동아시아에서는 한중일 간의 활발한 해상교역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국가 간의 주요 교통로였던 바다를 통해 무역권을 장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상왕 장보고입니다. 한반도 서남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 동아시아 해상왕국을 만든 장보고. 그는 왜 완도를 선택했을까요? 이 완도라고 하는 곳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데고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배든지 삼국을 왕래할 때는 이 완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사실은 왕래가 어렵습니다. 인문학적으로는 장보고가 완도 사람이잖아요.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지식도 아마 많았고 해서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아마 완도에 그 청해진을 설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배는 지금의 배처럼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는 선박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바다 환경에 의존해야 했던 과거에는 어떻게 망망대해를 건넜을까요? 한반도에는 여름과 겨울 바람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데요. 이것을 계절풍이라 합니다. 여름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뜨거워지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하여 저기압이 되고, 바다는 비교적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고기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도에 따른 기압 차이로 인해 여름철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지만 겨울철에는 여름과 반대 현상이 나타나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무역선이 도추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바람이 중요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계절풍이 항해에 있어 핵심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항해에 있어 필수 요소였던 계절풍. 과연 계절풍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고 어떤 항로로 항해했을까요? 여름철에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중국 남부 해안 인근에서 우리나라 서남해 쪽으로 순풍을 받아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큐슈 쪽으로 항해하는 것에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서남해 쪽에서 중국의 중부나 남부 해안 쪽으로 항해하기가 수월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겨울철과 여름철의 소청초와 이의도 해양과학지의 바람 관측 자료를 보면 겨울철에는 서풍, 북풍, 북서풍 등 북풍 계열의 바람이, 여름철에는 남풍, 남남서풍, 남동풍 등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무역선들은 이러한 계절풍을 알고 항해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9세기 중순, 일본의 승려 엔닌이 자신의 당나라 여행기를 기록한 입당 구법순례 행기에서 구체적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847년 음력 9월 2일, 중국 북부지방을 떠나 한반도 서해안 연안을 타고 흑산도와 청해진을 거쳐 일본 큐슈 지방으로 귀국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공부하라고 한 성녀들의 비문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여러 사례가 나타납니다.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음력으로 6월이나 7월에 그 지방 남쪽, 남중국 지방에서 배를 타고 서남해안 쪽으로 도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대부분 그 시기에는 남부 사단 항로를 이용을 해요. 과거 항해에는 바람도 중요하지만 해류의 영향도 컸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해류, 바로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계절풍과 마찬가지로 해류도 항해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대만 동쪽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흘러 일본을 거쳐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가 중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흐름 중 큰 본류는 일본 아래쪽을 지나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일부는 제주도를 거쳐 동해로 유입되는 대만 한류가 됩니다. 중국 남부 해안에서 우리나라 청해진으로 이어지는 항로라든지 우리나라의 청해진에서 일본 큐슈 쪽으로 이어지는 항로를 보면 이런 쿠로시오 히류를 비롯한 여러 지류들은 무역선의 항해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장보고는 해양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과 해류 같은 주어진 환경을 이용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해상교역을 보다 활성화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선물제도 비슷하게 장보고 선단에게 미리 이제 돈을 주고 그 돈을 가지고서 장보고가 중국에 가서 그 주문받은 물건을 사서 일본에 전해주는 뭐 그런 기록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물자들을 장보고가 동아시아에 유통시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물류산업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녀 유학생들은 이 장보고 선단을 이용해서 중국을 왕래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불교 교류 또 유교 교류 이런 데도 장보고가 크게 기여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바다를 통한 장보고의 교역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은 물론 자연의 산물이자 미지의 영역인 바다의 특성을 파악해 문물의 이동을 자유롭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통해 성장했고 영국도 강력한 해군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양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해양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에 약 139개의 관측망을 구축해 해수면의 높이, 조류, 수온 정보 등 다양한 해양 정보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토대가 되는 해양 정보.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정보 활용이 우리 바다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